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역시나 지난 영상에서 분석했던 대로 AC밀란과 인터밀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내용은 분석과 흡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반부터 빠르게 두 골이 들어가서 언더를 선택하신 분들께서는 가슴 졸이며 경기를 보아야 했지만 결국 이후 치열한 공방전 속에서 2대0으로 인터밀란이 승리하며 1순위로 추천드린 저득점 적중했습니다. 역시나 챔피언스리그처럼 다양한 변수가 있는 경기다 보니 예상과는 다른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2차전도 1차전보다 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밀란과 AC밀란의 준결승 2차전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팀의 지난 1차전 맞대결 간략히 복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일 밀라노의 산시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인터밀란이 AC밀란을 2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인터밀란은 오는 17일 안방에서 펼쳐지는 준결승 2차전에서 한 골차로 패배해도 결승전에 오르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 8분 에딘 제코의 선제골로 기선 제압했으며 코너킥 상황에서 차라노글루가 연결한 크로스를 제코가 상대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인터밀란은 추가 득점을 위해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으며 선취골이 들어가고 3분 뒤 페데리코의 도움을 받은 미키타리안이 득점에 성공하며 빠르게 두 골차로 달아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후 AC밀란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공세를 높이면서 동점을 노렸지만 브라임 디아즈, 주니오르 메시아스 등이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결정력에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으며 후반 14분 오리기를 투입하며 반격을 노렸지만 부상으로 빠진 레앙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공격에서의 활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승기를 잡은 인터밀란은 경기 막판 루카쿠와 코레아 등을 투입하며 경기 감각을 살리며 두 골차로 만족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던 지난 1차전입니다. 다음은 주말에 치러진 두 팀의 리그에서의 경기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인테르입니다. 인테르는 지난 세리에 35라운드에서 사스올로를 홈으로 불러들여 4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우타로가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루카쿠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최근의 물오른 폼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이후 라우타로도 교체로 투입되어 득점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최근 10경기 7골 3개의 어시스트로 엄청난 페이스를 자랑했습니다. 인테르는 라우타로를 필두로 제코와 루카의 폼까지 살아나면서 경기력이 덩달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 1차전에서 2점 차리들을 잡은 상황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상대 밀란의 에이스 레앙이 복귀한 상황이라 마냥 수비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며 한 골 정도 더 넣은 뒤에 수비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인테르입니다. 다음은 AC밀란입니다. 밀란은 지난 35라운드 스페치아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레앙을 무리하게 선발로 기용하지 않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한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렇지만 레비치와 오리기가 한 번에 출격한 공격이 잘 풀리지 않았으며 무득점 패배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비록 레앙이 복귀하지만 베나세르가 부상으로 시즌아웃되면서 이선 구성을 새롭게 해야 하는 밀란입니다. 최근 폼이 좋은 살레마커르스가 오른쪽에 디아스를 다시 이선 중앙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한창 좋았을 때의 디아스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르의 강한 압박과 촘촘한 수비를 상대로 전개가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밀란입니다. 어떻게든 인테르를 상대로 만회를 시도하려 할 것이지만 그러면서도 수비 밸런스를 잡고 추가 실점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복잡함이 가득한 밀란입니다. 다음은 두 팀의 부상자 현황 및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테르는 지난 리그에서와 챔피언스리그에서 기용된 모든 자원이 문제없이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특별한 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밀란은 팀의 에이스 레앙이 복귀했지만 이선 자원인 베나세르가 시즌아웃이 선언된 상황이라 조금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2차전 경기에 앞서 두 팀의 맞대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인테르가 3연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강함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인테르가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득점을 기록하며 득점력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짚어보았으며 마지막으로는 AC밀란이 최근 원정 5경기에서 4득점에 그치고 있다는 것 정도를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경기의 해외 배당 업체들의 배당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bet365에서는 인테르에게 2.09의 배당을 고수하고 있고 원정팀 밀란에게는 3.90의 배당을 부여했으며 현재까지는 모든 업체가 AC밀란 쪽으로 배당이 빠지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5의 기준으로 배당의 흐름은 역배당인 오버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추이입니다. 대부분의 포털에서는 무승부 또는 저득점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이번 맞대결은 쉽게 승부를 가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인테르는 2점 차 리드를 등에 업은 상황이라 적당히 실리적으로 접근하며 밀란을 상대로 한 골 정도를 더 노려본 이후 수비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한편 밀란은 이선에 베나세르가 빠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공격 시도를 한다고 해도 득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이 경기는 인테르의 실리적인 접근을 고려해서 저득점 쪽 접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한 핸디캡을 부여받은 밀란의 승리와 고배당을 노려서 무승부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